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29일입니다.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19번째 설명드릴 차례죠.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미래의 이익과 기업의 스토리 파악,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서론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미래의 예상 실적을 조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상 실적에 지금 현재 그 해당 기업의 미래 예상 실적이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참고를 많이 하는데, 그 참고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 그리고 현명하게 또 판단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점이 확실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 책이 다 그렇죠. 30번 넘게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처럼 상당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미래의 이익 부분, 미래 예상 실적에 대해서 반영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워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기업의 스토리 파악하는 부분에, 서론 부분에서는 우선 그 내용을 담아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전 사례로 통해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서 피터 린치의 실전 사례를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지금 바로 미래 이익 부분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미래 이익, 바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최선의 방법은 경험에 비추어 현재의 이익을 바탕으로 주식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추측하는 정도다.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의 이익이 적절한가? 평가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폴라로이드나 에이본을 주가 수익 비율 40에 사지 않았을 것이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코카콜라, 맥도날드를 비싸게도 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은 다음 달이나 다음 해 또는 10년 뒤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의 방향이다. 이게 방향. 결국 이익은 증가하게 되어 있으며 모든 주가 이익이 증가하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수많은 분석가와 통계 전문가들이 미래의 성장과 이익을 예측하지만 어떤 금융 잡지라도 집어들고 뒤져보면 이들의 예측이 얼마나 자주 틀리는지 알 수 있다. 이익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뜻밖의 서프라이즈다. 이런 걸로 비교해 봤을 때도 얼마나 또 자주 틀리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시도하면 이익이나 이익 성장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예측하려고 덤벼든다면 우리는 주식에 납득할 수 없는 움직임에 크게 당황할 것이다. 예, 그렇죠. 일단 본격적으로 예측하고 그런 것이 이제 확신이 된다면은 주식에 납득할 수 없는 움직임에 크게 당황을 할 수 있겠죠. 이익이 증가해도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는 전문 분석가와 기관 투자자가 더 높은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익이 줄었는데도 주가가 오른다면은, 반면에 이익이 줄었는데도 주가가 오른다면 이는 전문 분석가와 기관 투자자가 이익을 더 낮게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은 일시적인 이상 현상이지만 그래도 지켜보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미래 이익을 예측할 수는 없어도 회사가 세운 이익 증대 계획은 알아낼 수 있다. 이익 증대 계획. 이 계획, 따라서 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주기적인 검토,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 이익 증대 계획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회사는 기본적으로 5가지 방법에 따라서 이 이익에 증대시킬 수 있다. 첫 번째, 비용을 절감한다. 두 번째, 가격을 인상한다. 세 번째, 신규 시장에 진출한다. 네 번째, 기존 시장에서 매출을 늘린다. 다섯 번째, 적자 사업을 재활성화하거나 중단 혹은 매각한다. 재활성화 또는 중단 또는 매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조사할 요소이다. 만일 우리에게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이 가장 요긴한 분야가 바로 여기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수익에 대한 기대, 미래 이익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대,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을 검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맞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파악 부분입니다. 우리는 투자하고자 하는 주식이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자산주, 회생주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가 수익 비율을 바탕으로 현재 주가가 회사의 전망에 비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것인지 관음해 보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았다. 다음 단계는 회사가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현 상황에 비추어 전망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지 최대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스토리 파악이다. 어떻게 보면은 방금 전에 미래 이익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하는 부분에서 일부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스토리 파악하고 그 스토리가 계속 전개가 되는지 지켜보는 점검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여기서 이제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주는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은 자산주는 예외가 되겠지만 자산주는 경우는 이제 부동산, 뭐 석유의 매장량이라든지 방송국 등의 가치를 남들이 알아줄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인 케이스. 한 회사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려면 무엇인가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인지에 대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면 그만큼 해당 회사의 스토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해당 회사에 대한 분석가의 보고서나 짧은 논평에도 전문가의 관점에서 본 스토리가 어느 정도 담겨 있지만 투자자가 스스로 회사의 업종에 대해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접 자세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나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이 주식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 이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그리고 흥미의 이유, 성공에 대한 필요 요건,
장래에 예상되는 걸림돌 등에 대해서 혼잣말을 하기를 좋아한다. 이 2분 독백은 소곤거려도 좋고 2분 동안 이제 독백을 해서 혼잣말을 하기 좋아한다는 것인데, 이 뭐 독백으로 소곤거려도 좋고 이제 근처에 있는 동료들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떠들어도 좋다. 일단 주식의 스토리를 가족, 친구, 개에게 들려주고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저성장주 투자를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배당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독백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이 회사는 지난 저성장주는 배당을 기대한다고 쳤을 때, 이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이익이 증가했고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이다. 배당이 감소하거나 연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경기가 좋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 3번의 불황을 포함해서 경기가 나쁠 때도 배당을 늘렸다. 이 회사는 전화 설비 회사이다. 앞으로 이동전화 사업을 시작하면 성장률이 대폭 높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고, 경기순환주를 생각한다면 독백의 내용은 사업환경, 재고, 물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자동차 업종은 지난 3년 동안 침체를 겪었지만 올해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근래에 들어 처음으로 자동차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GM을 예를 들거든요. GM의 새 모델이 잘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GM의 비효율적인 공장 5개를 폐쇄했고 임금을 20% 절감했다. 이제 곧 이익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자산주는 자산의 내용과 가치를 주로 언급해야 된다. 여기까지 경기 순환주였고요. 자산주, 자산의 내용과 가치를 주로 언급한다. 이 회사의 주식은 현재 8달러에 거래되고 있지만 비디오 카세트 사업부 하나의 가치만 하더라도 4달러이고 부동산 가치는 7달러다. 8달러도 헐값인데 여기에서 회사의 다른 자산 가치 11달러를 빼면 주당 마이너스 3달러가 된다. 즉 주식을 3달러를 받으면서 사는 셈이다. 회사의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 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렇다 할 부채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자산주를 독백을 합니다. 그리고 회생주, 회생주는 회사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작업을 착수했으며 그러한 계획이 지금까지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집중한다. 제네럴 밀스의 사업 다악화에서 대한 개선 작업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11개였던 기본 사업을 2개로 감축했다. 여러 회사들을 최고 금액으로 매각하였고 지금은 본업이었던 요식업과 포장식품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제너럴 밀스는 자사주를 수백만 주에 매입하고 있다. 해산물 자회사 고튼스의 시장 점유율은 7%에서 25%로 상승했다. 회사는 저칼로리 요구르트, 콜레스테롤 없는 비스킷, 전자레인지용 초콜릿 과자 등을 출시하고 있다. 이익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대형 우량주는 주가 수익 비율, 최근 몇 달간 주가의 급등 여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코카콜라는 주가 수익 비율이 바닥권에 도달했다. 회사 사정은 여러 면에서 개선되었는데도 지난 2년 동안 주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코카콜라는 컬럼비아 영화사 지분의 절반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 매각했다. 다이어트 음료의 성장률이 극적으로 높아졌다. 작년 한 해 일본인들의 콜라 소비량은 전년보다 36% 증가했다. 스페인 사람들의 소비량은 26% 증가했다. 경이적인 증가세다. 해외 매출이 전반적으로 뛰어나다.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즈
주식을 별도로 공모하는 방식으로 독립된 지방 유통업체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유통과 국내 매출을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코카콜라는 기대보다 더 좋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고요. 고성장주. 끝으로 고성장주는 지금 현재 그 피터 린치가 이 각 분야별 사업 분야별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2분간 자기 독백을 하는 내용, 기업의 스토리텔링을 기업의 스토리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고성장주의 경우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고속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라퀸타는 텍사스에서 사업을 시작한 모텔 체인 업체이다. 모텔 체인 업체를 예를 들고 있죠. 라퀸타. 전에도 사실 설명드렸었죠. 이 회사는 텍사스에서 수익성이 아주 높았다. 아칸소와 루지애나에서도 이들의 성공적인 영업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작년에는 전년보다 모텔 체인을 20% 확장했다. 이익이 분기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장래에도 빠른 확장 속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채는 과도하지 않다. 모텔 사업은 저성장 업종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지만 라킨타는 일종의 틈새를 찾아냈다. 이 회사는 아직 시장에서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이상은 스토리의 기본 주제를 예시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얼마든지 더 채울 수 있다. 라고 해서 과거에 방금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들에 살을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상당적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죠. 스토리는 많이 알수록 더 좋다. 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 나는 몇 시간 동안 공을 들여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다.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다. 첫 번째 사례는 내가 제대로 점검했던 사례이다. 바로 15루타를 기록했던 방금 설명한 라킨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투자 원금의 15분의 1밖에, 반대도 15루타가 마이너스가 난 것이죠. 15분의 1밖에 건지지 못했던 제이 빌드너 앤드 선스이다. 이 종목에 투자할 때 나는 중요한 질문들을 빠뜨리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두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